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 벌써 내일이면 주말이 시작이 되죠.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보다는 1도가 낮은 35도가 오늘의 최고 온도가 될 것 같은데요. 1도면 사실상 체감 온도는 거의 별 차이가 없겠죠. 이러한 날씨에는 출근하는 게 아니라면 집에서 에어컨 켜고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세를 보여주며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높아진 인식의 변화에도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나아갈 길은 많이 남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아직까지 거품이 끼어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뿐 아니라 주식시장 또한 올가을 거품이 터질 것이라 주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월가의 대형 자산 운용사의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MO의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 거품, 이르면 올 가을에 터진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오데일리에 따르면 월가 대형 자산운용사 GMO의 공동 창업자인 제레미 그랜섬의 경우는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 모두 지난 2000년 당시보다 심각한 거품 속에 있다. 이르면 올 가을에 거품이 터질 수 있다며 경고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거품은 쉽게 발견되지만 언제 터질지 아는 것은 어렵다. 시장 소식이 금융면이 아닌 일면에 날 때, 사기를 당한 사람의 소식이 뉴스에 넘쳐날 때, 매월 새로운 암호화폐가 등장할 때서야 알 수가 있다. 그 흑폭풍은 아마 1929년, 2000년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자산 시장이 상승하는 것이 모두 거품이라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산 시장의 상승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특성상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내며 앞으로 더 찍어낼 것이 자명한 상황 속 주식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비롯한 자본 시장에서 화폐의 가치는 어쩔 수 없이 하락하게 되어 있으며 자산 시장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게 되어 있죠. 이 과정에서 물론 거품이 있을 수 있었으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시장의 성장에는 거품이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IT 버블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돌아보았을 때 암호화폐 시장, 인터넷 시장에 엄청난 버블이 시장에 큰 타격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과연 이러한 버블 없이 이 정도의 성장세를 이룰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쉽사리 동의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올가을 암호화폐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실제로 거품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본주의라는 베이스가 깔려 있는 이상 자산 시장의 가격은 끊임없이 우상향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아닌 자산을 구매 후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라고 수많은 억만장자들과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좋은 기조를 보이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의 중앙은행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관련 기업 상장에 제한을 하라는 권고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중앙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증권사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 상장 제한을 권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증권사들의 서한을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서한에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상장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의 증시 상장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하는데 러시아 밖에서 발행된 디지털 금융자산 그리고 암호화폐 지수 추적, 암호화폐 파생 상품, 암호화폐 펀드 등 암호화폐 시장 가격에 의존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며 이에 대하여 해당 권고안은 투자자들의 대규모 채택을 막기 위해 고안된 예방적인 조치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러시아가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하게 막으려 하는 것 같이 보이나 이 자료를 보시면 이번 연도 7월 20일에 나온 자료입니다. 중국에 막혀 이동 중인 이제 채굴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부터 러시아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어떨 때는 완전히 금지를 시키는 듯 하다가 어떨 때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였는데 인도에서 180도 바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태도처럼 다른 두 국가들 또한 바뀌길 진심으로 한번 바래 보겠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증권사 창업자에게서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나 이제 일부 투자할 가치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증권사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성공하기는 힘들지만 일부 베팅할 가치는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증권사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창업자이자 미국 최상위권 자산가인 토마스 피터피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 클래스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회의적이지만 약간의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암호화폐가 성공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암호화폐가 지배적인 통화가 될 수 있는 작은 기회가 있고 당신은 여기에 베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어떠한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는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고객이 디지털 자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들과 더불어서 글로벌 투자 은행들과 기업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을 시작으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론은행,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를 포함하여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시티은행, 우리나라의 우리은행, 또 KB 국민은행 등등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기관들의 이름만 말하더라도 3박 4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돈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기업들은 미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법적인 프레임워크도 만들어지지 않은 지금의 시장에 선점하며 투자하고 있는 이 시기에 동일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의 시장을 간단하게 목돈 만들어 나가야지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어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드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단순 가격의 하락으로 그리고 5월부터 지금까지 주장창 하락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시장의 자산을 팔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장은 시작도 안 한 시장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 전 세계의 최대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스케일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에게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레이스케일의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소넨샤인의 경우는 블룸버그를 통하여 암호화폐 투자자와 비트코인에 대한 흥미로운 생각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제가 매일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나올 것만 같은데요. 마이클 소넨샤인의 경우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투자 주제와 변동성에 대하여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그 과정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투자에는 필연적으로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레이스케일의 투자자들은 이제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나 단기적인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며 암호화폐 투자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움직임에 크게 놀라지는 않는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GBTC 언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다 이제 팔을 제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죠.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야기를 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사라지지는 않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는데 이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많은 투자가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한 끗 차이이며 이를 잘 구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오랫동안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외부의 요인이든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투기의 마인드로 바뀌는 것은 정말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특히 지난 5월 엄청난 하락세에 많은 분들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는데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때의 하락을 버티신 분들이죠.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경험치가 여러분들도 모르는 새 많이 성장하셨을 겁니다. 투자는 게임이 아니기에 이제 직접적인 그런 뭐 경험치, 뭐 레벨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큰 폭락을 겪어본 투자자들과 아닌 투자자들의 경험치의 차이, 특히 이제 본인의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와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한 상태에서 그러한 폭락을 듣는 것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항상 본인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가격이 떨어질 때 정말 이 시장의 내재 가치 또한 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얼마 전 이러한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지난 5월 하락한 이후에 무려 2개월 만에 암호화폐 투자 상품 전반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현재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금융의 중심인 미국에서는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의 ETF 또한 출시가 되었죠. 이에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보유량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포즈 이더리움 ETF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6만 2천 개가 돌파가 했다고 합니다. OKR 링크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의 퍼포즈 비트코인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물량이 22,410BTC를 기록하며 이제 전날 대비 131개의 비트코인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더리움 ETF의 경우는 전날보다 555개의 이더리움이 증가를 하여 62,105개의 이더리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을 넘어서겠다며 나온 코인이 있죠. 바로 폴카닷입니다. 폴카닷의 ETP가 이제 스위스에서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크립토 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폴카닷 ETP를 출시했다고 하는데 스위스 증권거래소의 상장이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이 승인한 이제 크립토 은행 SEBA 뱅크의 경우는 폴카닷 ETP 상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최근 앞서 나온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이제 디파이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며 폴카닷에 대한 신탁 서류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인 이제 골드만삭스 그리고 JP 모건 등의 유수의 투자 은행들이 폴카닷의 ETP를 매수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파이 시장이 유망해지는 만큼 폴카닷이 보여줄 퍼포먼스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의 기업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호주의 기업은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메이저 결제 서비스 업체에서 소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메이저 결제 서비스 업체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출시를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국과 호주 시장의 타깃이라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 메이저 결제 서비스 집의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밝혔다고 합니다. 향후 12개월 내로 미국과 호주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포함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배 창업자의 경우는 사용자들의 니즈가 가장 많은 서비스는 디지털 지갑을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기사 내용들을 보았을 때 기업들의 CEO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2년 전,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아직 인식의 변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과거 문제가 되었던 기업들에 대한 판결이 요 근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는데 글로벌 투자 앱인 로빈후드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소식이 나온 것이죠. 이 로빈후드라는 앱은 전 세계 1,300만 명이라는 놀라운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식 시장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거래 수수료를 없앤 서비스를 내보이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기업이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이 서비스를 통하여 성공의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온 기업인 만큼 이 기업의 암호화폐 시장의 진출 소식에 세간에 집중이 되었었는데 2020년 7월부터 자금 세탁 방지와 사이버 보안 관련 문제를 놓고 로빈후드를 조사하기 시작을 하며 도마에 올라섰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앱 로빈후드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부분에서 벌금을 3천만 달러 낸다고 하는데요. 증권 거래 및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로빈후드의 경우는 법적 준수에 관한 문제를 지적받아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345억 원의 벌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로빈후드는 다음과 같이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로빈후드 크립토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원칙적인 화해에 이르렀다. 로빈후드 크립토는 벌금으로서 3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향후에는 제3자에 의한 감독을 받는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외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제가 없기에 이런저런 잡음들이 시장 곳곳에서 이제 들리고 있지만, 글로벌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 보여줄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나왔을 때 요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관한 소식들을 빼면 섭하겠죠.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가 지정이 된 이후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라도 우리나라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거래를 금지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이는 바이낸스뿐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있는 해외 거래소 모두에게 말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에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금융위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신고 영업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접속 차단과 고발 조치를 하겠다 다시 한번 재차 경고했습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상대로 계속 영업하고 있는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접속 차단과 형사 고발 등으로 대처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경고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회의 경우는 9월 25일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해서 영업하는 외국 가상 자산 사업자의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못하게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의 금융위원회와 협조를 하여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외의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인 모습들을 보았을 때 FATF에서 발효한 특검법을 위해 글로벌적으로 통일된 모습들이 조금씩 갖추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자들의 신원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들과 국내 거래소들 간의 협업 시스템도 곧 구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발전을 해 나아가게 될지,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법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71%의 상승한 3,650만 원대, 이더리움의 경우는 2.97% 상승했습니다. 226만 원대.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전날 대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1,148원대를 보여주며 지금 시가총액 7위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USDC에 조금 밀렸는데 시가총액 7위로 리플 XRP는 전날 대비 2.63% 이제 상승한 657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45.9%,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는 17.8%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오늘 오후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